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통계 자료 먼저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달러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 1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이후로 10번 정도가 되고요. 지금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는 달러로 봤을 때 20%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달에는 거의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하고서 거의 대부분 이제 상승부를 켜면서 그 다음 달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에 수치가 확정이 되면 이 내용 업데이트해서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국 이슈를 볼까요? 간밤 미증시 계속해서 이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영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죠.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당잠사에서 이제 남은 변수 중에 하나, 영국 쪽이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영란은행 금리 50bp 전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데 이번에 신임 총리인 리즈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극우파입니다. 세금을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외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양쪽이 상충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변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에어컨과 보일러를 함께 트는 격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물가 잡겠다고 뜨거운 물가 에어컨을 틀어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열기가 식으면 안 된다라는 기조로 보일러를 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당시에는 영국이 신임 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게 진짜가 가는지는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걱정들은 현실이 되는 걸까요? 어제 이제 화면입니다. 영국은 이제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파운드화의 가치는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밤 추가 추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영국은 50년 만에 지금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의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각 가게와 기업에는 돈을 풀 것이라고 하면서 세금을 낮추겠다는 상반된 내용이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물가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부채, 이거 영국 상황이 심각한데 감당 가능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채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이 계속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제 달러당 원화 가격도 뭐 폭등을 하면서 1,400원에서 이제 고착화된 흐름을 보일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파운드화의 추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 달러 역대 최고 상승의 해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연율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달러의 가치는 연초 대비했을 때 18%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율 기준으로 뭐 역대 최대의 상승폭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14를 보고 마네요. 다시 추가 상승이고요. 유로화의 페르티는 붕괴된 지 오래됐고 이제 그 비싸다는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이제 파운드의 페러티까지 붕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이슈가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게 구조적인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준의 긴축 강화 경계 움직임 속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유럽에 속한 기업들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런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이 여기에 불을 지핀 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 이제 네 번째 변수인데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나왔죠. 이번에 압도적으로 극우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기 총리도 아마 이제 극우 멜로니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같습니다. 이제 영국의 상황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체크 포인트로 올려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경기 대응과 인플레이션 억제 사이에서 딜레마가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일러, 에어컨 같이 트는 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추이 먼저 보실까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이가 나왔는데 뭐 고공행진을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피크아웃이 보인 쪽은 그나마 미국이나 한국 정도는 되고 있는데 유럽 쪽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과 특히 영국이 아직 높은 물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 성장에 대해서는 덜 망가지게 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하는데 그야말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딜레마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비했을 때 15년 사이에 영국이 2배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환율의 추이인데요. 달러당 원화의 가격,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파운드의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대비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달러는 강하고 파운드는 약하고 그 갭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영국의 GDP는요. 인도에 추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이 영국의 GDP 라인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도의 GDP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영국이 둔화되면서 추월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경제 지표 상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영국의 국채금리 전 만기에 걸친 폭등이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경제방송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신흥국의 변동성의 흐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국의 국채금리가 뭐 장단기 할 것 없이 수십 개가 폭등하는 흐름이 간밤 연출됐습니다. 이 10년물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8월 초 1.7%에 위치해 있었던 국채금리 현재는 4.2%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4.2% 후반대니까 4.3%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만 돈은 없습니다. 투자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부채 대비 현금 보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최근 국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면이죠. 3대 지수 일제히 미국에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체크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낙폭이 최근 가파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다우 지수의 낙폭이 간밤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약할 때 전통 산업군들이 몰려있는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다우가 먼저 장기 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간밤에는 S&P 500 지수마저 연중 최저치까지 밀려 있습니다. 장중에는요.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한 1.4%까지 반등도 시현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딱딱 그 기업이 성장 가도를 폭증적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들에는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순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종가 기준으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만 시장 대비했을 때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우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경기에 대한 혼란기에는 그동안 멀티플을 많이 받았었던 고퍼주는 매도세가 몰리더라도 확실한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적은 성장 여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이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들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마존이 예외긴 하죠. 프라임데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의 낙폭이 컸습니다. 에너지, 정유 업체들의 약세가 최근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의 강세이다 보니까 원자재는 달러로 결제를 하죠. 상대적인 약세가 이어지면서 그런 흐름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필수 소비재 정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먹는 것, 약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선물 지수를 봤을 때는 오늘 한 보합권에서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국가 추종 ETF의 경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신흥국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심리가 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사실상 환율이 조금 더 중요한 변수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NDF 상황에서는요. 어제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일단 2원 정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하면 금요일에 반대 매매 물량이 원래 오늘 출회가 되는 날인데 정부가 하루 유예를 시켜줬죠. 그래서 아마 나온다고 하면 내일 정도가 될 텐데 그 부분도 내일 이제 체크 포인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하나 볼까요? 특징주 가운데 미 증시에서 리조트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폭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다 단발적으로 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슈가 좀 있죠. 홍콩에 좀 문이 열린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 항공권이 이쪽에서 지금 예약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6일부터는 입국자 격리 폐지에 들어가고 마카오는 단체 관광 호용을 10월 말에서 한 11월 초에 본토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홍콩 지수의 낙폭이 좀 덜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미 증시 내에서 올랐었던 상대적으로 견조한 부분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할인 유통업체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그 밖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전장 부품 쪽이 강했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 앱티브 같은 우리나라 LG그룹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눈에 띄고요.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강세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전국 정부가 전기차 관련 세금 감면 연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국내에서도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셔틀을 또 공개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자율주행 테마주들의 강세가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중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이제 한화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대우조선해양을 품게 되는데요. 계열사들의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에너지 자회사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자금들을 끌어모아서 대우조선해양 총 2조 원 투자키로 한 내용입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이제 앞으로 6해 공종합방산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 확대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한국항공우주 인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의 계열사는 자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됐죠. 한화의 계열사들은 급락하고 피인수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관련 분석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